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김영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은 처음이시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긴장도 되시고. 긴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보니까, 중국의 만인갱? 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만인갱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글쎄요,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만인갱 하면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만인갱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한자 의미 그대로 일만만, 사람인, 구덩이 갱, 그래서 이제 만인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곳에 만 명은 아니지만은 네. 다수의 그 사망자가 이제 묻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비정상적인 죽음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비참하기도 하고, 예. 참혹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만인갱은 어떤 침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묻히는 그런 어떤 흔적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만인갱은 외래 침략자들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뒤 네.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어허. 다만 이제 만인은 만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아주 많다라는 이제 예. 그 숫자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예, 예.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 혹은 예. 이제 수천 명의 시신이 한 곳에 묻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명이 집단 학살당한 흔적을 통틀어서 이제 만인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곳곳에 산재한 만인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래 침략자라고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중국에서 자행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줄을 이룰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나열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1894년, 95년에 이제 카보 중일전쟁, 예. 이제 제1차 중일전쟁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31년 9.18 사변, 일본인들은 이제 만주 사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8년간의 이제 제2차 중일 전쟁 등 8차례 이제 대중국 침략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일본. 네네. 그래서 일본 침략군이 족적을 남긴 곳에서는 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연영성, 그리고 남쪽으로는 해남도에 이르기까지 네. 거의 어김없이 만인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우리에게 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은 1937년 12월에 자행된 난경 대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난징 대학살. 예, 난징이죠. 네. 1937년 이제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후 6주 곧 한 달 반 사이에 예. 무고한 평민 그리고 이제 토항한 중국군 약 30만 명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30만 명이 한 구덩이에 묻힌 건 아니고요. 예. 이곳저곳에 이제 만인갱이 산재하게 되는데 예. 현재 대표적으로 난징에 가면 이제 강동문이라는 곳에 네. 난경 대학살 만인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발굴된 시신의 숫자가 예. 28,7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할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만인갱 역시 일제 침략 전쟁 과정에서만 생긴 것인지. 예, 오늘 제가 궁금해요.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만인갱은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반적으로 만인갱은 이제 침략 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한 무고한 양민들이 묻힌 곳이지만 네네. 일제 점령 기간 광산이라든가 공사 현장 등지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일본인 광주나 업주 학대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뒤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하다가 묻힌
그런 만인경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느 경우를 물론하고 이제 시신은 아무런 의식 절차 없이 예. 일본군 혹은 민간업자가 지목한 하하. 계곡, 아이고. 산비탈, 동굴 등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네. 심지어 이제 황야에 내던져 방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 중국인들의 처지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너무나 끔찍한 현장이네요. 예. 그럼 중국 만인경에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중국 경내에서 확인된 만인경이 약 80여 곳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에 묻힌 사람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뭐 여기는 이제 규모가 작은 천인경 혹은 이제 백인경을 제외한 것만 해도 약 8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한 숫자까지 더 합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갱을 더 합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7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유해가 발견된 경우이고요. 그렇죠. 기록들에 보면은 그 아예 불태워서 그냥 흔적을 없애버린 그런 희생자도 이제 부지기수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 중국에서 확인된 80여 곳의 만인경 가운데 공사 현장이나 뭐 광산에서 사망한 중국인들이 만인경에 묻힌 사람의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주목할 곳이 있습니까? 예,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묻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산동성의 성도 이제 제남 만인경입니다. 이 일본군이 이제 그 제남을 점령한 이후에 방어 공사죠. 이제 보루를 건설하는데 수만의 민간인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고 이들이 묻힌 곳이 대표적으로 그 제남 만인경, 곧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중국인 희생자들의 어떤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광 노동자들과 관련한 만인경이 또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좀 나열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이제 80여 곳의 만인경 가운데 거의 이제 8, 9할은 주로 탄광 노동자들이 희생된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과거부터 이제 중국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된 곳은 중국의 이제 산서성 그리고 연영성 일대입니다. 네네. 연영성은 이제 1930년대 초반, 곧 이제 9.18 사변 이후부터 일제의 세력권에 있었고 산서성의 경우도 이제 중일 전쟁 기간 일본군이 점령하였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만인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석탄을 캐러 갔던 광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리정상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이제 산서성 대동. 이 대동이란 도시는 굉장히 이제 유서가 깊은 이제 역사 도시입니다. 네네. 과거에 그 북이라는 나라가 한 세기 동안 그 수도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유명한 그 석굴이 있습니다. 웅강 석굴이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있는데 이 대동이란 곳은 또 예로부터 이제 석탄 바다, 석탄 매자에다 바다의 자를 써서 매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입니다. 일본군이 대동을 점령하자 일제는 중국 내 곳곳에서 민간인을 끌어모아서 이제 석탄 채취에 동원합니다. 졸지에 광부가 된 노동자들은 일본 헌병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헌병대라는 것은 곧 이제 그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헌병대 그리고 이제 광경대라는 것은 광산 경찰대죠. 그리고 이제 밀탐대 등의 감시 아래서 하루에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6시간씩 뭐 지하 갱도에서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은 1938년 대동 탄광 이제 9호갱에서 이 지하수 분출로 이제 120여 명이 매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탄광 굴의 지하수가 이렇게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 120여 명이 보름 동안이나 이제 죽음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8명만 이제 구출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 6월에는 또 갱도 천정이 붕괴되어서 70여 명의 광부가 이제 전부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네. 어떤 이러저러한 사고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일제가 대동을 점령한 뒤 8년 동안 광부 6만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동원돼서 온 건데 거기에서 정말 그 너무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렇죠. 예. 이곳에서 발견된 만인갱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예. 몇 가지나 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대동 탄광 지역에서 이제 확인된 만인갱은 비교적 규모가 큰 것만 해도 이제 14개에 이릅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 네. 매욕구 지역 낭구 만인갱입니다. 네. 지금 이 지역은 이제 그 기념관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이 매욕구 낭구 만인갱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상하 2개의 구덩이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구덩이는 위에 이제 너비가 6.7m, 네네. 깊이가 약 40여 미터에 이르고요. 아래쪽 구덩이는 너비가 4.5m, 깊이는 약 70여 미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굴된 유해들의 이제 상태를 보면요, 두 다리가 잘린 상태, 혹은 척추가 절단된 상태의 유골, 아이고, 끔찍합니다. 또 두개골에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보이는 유골 등등 사인은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지어는 아직 숨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구덩이에 내던져진 듯 벽을 기어오는 자세로 발견된 유골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이제 만인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요녕성이라는 곳도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예. 이곳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연영성의 경우는 갑오중일 전쟁 시에 주된 전장이었고 또 1931년 이제 9.18 사변 이후에 장시간 일제가 장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연영성에는 이제 여순 만인갱은 바로 이제 그 제1차 중일 전쟁 때 여순 대련 지역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된 중국인들의 이제 그 무덤이고요. 또 신빈 만인갱, 봉계 만인갱 등등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만인갱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유해가 매장된 곳이 연영성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부신 만인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곳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연영성의 부신 만인갱에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이제 대규모 것이 4개의 만인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매장된 광부의 유해는 총 7만여 구가 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정말 숫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현재까지 중국 경내 만인갱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희생자가 한 곳에 집중되어 매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신지구 만인갱의 좀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 부신지구 4개의 만인갱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제 조성된 것, 조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구 흥륜구 만인갱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1935년에서 36년경부터 사망자를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수용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40년부터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곳 지역에서 그 발굴된 유골의 이제 대부분은 사지가 훼손되었거나 두개골에 이제 관통상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 9월에는 일제는 아무래도 그 중국인들 노동자들이 좀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탄광 지역 내에 이제 보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보도소. 예. 이 1941년 이제 겨울에 보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노동자 이들을 이제 일제 측은 특수 노동자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 특수 노동자들이 추위, 기아, 질병으로 하루 평균 2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기록에 보면은 그 가장 많은 때는 하루에 60명 이상 이제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하루에. 이들은 그대로 이제 만인갱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만인갱의 열애 사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지도 사실 저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만인갱이라는 단어도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어찌됐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세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오늘날 또 교수님께서 끄집어낸 이유가 또 있을 거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중국에 산재한 만인갱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인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일제 침략 전쟁, 식민 통치 기간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이 묻힌 만인갱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강제 동원되었다가 북해도 탄광 지역에서 사망한 우리 맞아요. 선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만갱을 살펴보는 것은 일제 침략의 어떤 그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제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침략 전쟁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예.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중국인을 강제로 동원했고 일제의 잔혹한 박해와 압제 아래 매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시신이 한 곳에 버려져 가지고 만인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죠. 중국 전역에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만인갱이 80여 곳에 이르는데도 확인된 것만. 예. 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과거사에 대한 이제 반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우리 한국에 의해서 대표적인 이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일제는 침략 전쟁 기간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대만, 중국에서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해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그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혹은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역사 문제가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까닭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과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일본이 부인할 수 없는 전쟁 책임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여전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그 여전한 그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이고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소감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피해의 사례 조사에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 혹은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부정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앞으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다는 일본의 가해의 구체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가해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낱낱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증거 확보가 지금의 연구에서는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예, 그런 한 말씀입니다.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은 중국의 만인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또 동북아의 평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김영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